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 치료비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치료비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에 현 회장인 육문 스님과 전 부회장 본각 스님이 최종 입후보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상포럼에서는 불교의 간화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상수행법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불교평론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심포지엄은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해 4대 종교방송사가 군종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군종을 주제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첫 소식 앵커 리포트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기텔만 증후군 진단을 받은 9살 손민지 양. 유전자 변이로 인해 전해질 재흡수 기능이 소실되는 병을 앓고 있는 민지에게 병원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장기 입원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병원 치료보다 더 큰 아픔은 아버지의 음주 폭행과 폭언. 결국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어머니와 함께 쉼터에 긴급 입소하게 돼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 타국에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편견과 아픔을 겪었지만 민지 양의 어머니 아나마리 씨에게 딸 민지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럼 엄마도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또 미안해. 말 들을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민진의 가족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6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민진의 가족을 직접 만나 치료 지원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도 원행 스님은 해맑고 씩씩한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발길을 쉽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비심 가득 인자한 미소를 담아 민지에게 용기를 갖고 씩씩하게 성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건강히 잘해. 그래. 다시 할까? 건강 아니다. 건강 빨리 잘 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치료비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행사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모두 1억 6,800여만 원으로 민지 양을 비롯한 국내와 라오스 지역의 난치병 환우들 25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은 매년 이렇게 조파일 전후에서 난치병 3,000배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한 1억 6,800만 원쯤 이렇게 모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죠. 그 돈으로 이제 해외 환아들하고 국내에 있는 환아들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조계종은 자비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치병 어린이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불교계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사 자원봉사단인 행복나눔 가피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5kg 햅쌀 500포대를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종로구청은 관내 소외계층 이웃 500가구에 햅쌀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어 김수정 조계사 신도회 전 명예회장은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어린이 환우를 위해 써달라며 주지 지연 스님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스님들의 봉사단체인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이 김해시 카페 달리아에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김해건설공고 이상벽 군을 비롯해 20명의 학생에게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의 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은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펼친 이웃돕기 1일 찻집의 수익금 500만 원을 김해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2012년 김해 지역 스님들이 결성한 봉사단체로 급식비 지원, 군부대 후원, 장학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에 현 회장 육문 스님과 전 부회장 본각 스님이 최종 입후보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질 예정인 비구니 회장 선거에 두 후보자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주요 공약들을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육문 스님과 전 부회장 본각 스님 간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비구니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두 스님 외에 다른 후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임에 도전하는 육문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비구니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비구니 스님 전용 요양원 건립과 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비구니 스님 어떤 전용 복지 요양원 설립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신다든가, 그리고 비구니 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해인사 자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 안정화, 활성화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갈 수 있고요. 비구니회의 변화를 강조하는 본각 스님은 소통과 실천을 앞세우며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첫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항상 열려있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로서 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은 육문 스님은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장과 선원수자 복지회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은혜사 백흥암 회주 등을 역임했습니다.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은 본각 스님은 현재 승가학원 이사와 중앙승가대 복령사 승가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으며 중앙종회 의원과 한국비구니연구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계종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비구니회관에서 치러집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부쩍 두각을 보이는 요즘, 불교계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이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비구니 권익 향상과 종무행정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후보자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현대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수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명상수행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명상포럼 이틀째를 맞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선명상수행법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불교의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명상수행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이 이제 열풍을 넘어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참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 명상 수행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접목한 명상 수행법을 전하는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됐습니다. 한국명상총협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대한민국 명상포럼 이틀째를 맞아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각전에서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금강스님은 선명상수행법의 길잡이 선가귀감을 주제로 부처님 사상 가운데 핵심인 연기와 무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철학이 다시 부처님의 사상 가장 핵심인 무아와 연기로 돌아가고 있다. 무아와 연기,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고요한 마음을 내는 데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금강스님은 고요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열애와 같은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요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고 이러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어디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대한민국 명상포럼에서는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과 대응사유나 정찬스님, 불교 심리치료 전문가 전현수 박사 등 권위 있는 명상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선과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는 명상 수행법의 보급과 대중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불교의 가나선을 토대로 한 명상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불교계가 중심이 돼 명상 열풍을 이끄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명상 포럼이 한국 불교의 우수한 명상 수행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립공원공단과 자연, 문화유산 보전과 전통,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불교문화체험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국립공원과 사찰은 서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공간이라며 공단과 사업단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김상기 탐방이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단 내 사무소와 사찰이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 사무국장 묘인스님, 사업국장 탄덕스님, 국립공원공단 김상기 탐방이사, 김도헌 비서실장 등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지뢰 제거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지뢰로 안전한 삶을 위협받는 캄보디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모금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려는 지역은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지뢰 매설 지역 K5 벨트로 최소 600만에서 7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을 한데 모아 K5 벨트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지뢰 제거와 아이들의 지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9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고찰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개간 불교평론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의 진보와 지식 정보의 대량 유통 등으로 종교의 위상이 축소되고 종교 공동체마저 해체돼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학술 심포지움은 세속화와 탈세속화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화두였습니다.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세속화 속에서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와 전개 양상을 설명한 뒤 현대인의 종교적 욕구와 그에 맞는 불교의 내용이 뭔지, 사회적 존재 의의와 역할은 뭔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명상과 템플스테이 보급은 불교가 가진 종교적 자원을 대중에게 소개해 1차적 관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평가하면서도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종교 공급자들이 제대로 된 공급을 하고 있는지, 현대사회는 좀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런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과거의 방식을 너무 고수함으로써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김웅칠 중앙승가대 교수는 탈종교화 현상은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새로운 포교 방법 개발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찰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평신도 역할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구미 화엄탑사주지 명법스님은 붓다를 지적 이해의 대상으로 만들어온 경향을 지적하며 교리나 내적 깨달음의 추구가 아닌 보살의 실천이야말로 인공지능시대 불교의 해답이라고 제시했고, 이해숙 금강대 교수는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해서 불교가 취해야 할 역할을 검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웃들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가장 우선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상은 서강대 교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트랜스 휴머니즘은 불교와 공통점이 많다면서도 불교적 트랜스 휴머니즘은 하나의 가능성 실험일 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일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은 탈종교시대 기독교의 개혁을 내용으로 한 글을, 양영진 고려대 교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불교의 역할을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개간 불교평론은 11년째 불교학술 심포지움을 이어가며 한국 불교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이제는 불교계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4대 종교방송사가 함께한 군종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각자 종교를 가진 장병들이 함께 어울려 군 생활의 보람과 어려움을 나눴는데요. 군 정신전력 한 축을 담당하는 군종을 주제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법륜과 십자가 등 4대 종교의 상징을 가슴에 단 군종맨이 각종 군생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장병들에게 달려가 힘을 나눠줍니다. 군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가 함께, 모든 장병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정신. 군종맨!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4대 종교방송사가 함께 개최한 군종 토크 콘서트. 장병들은 힘내라 군생활을 주제로 한 군종 UCC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함께 감상하면서 군생활의 재미와 고충을 나눴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군종활동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더불어 인성을 함양하고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병들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군종 장교들의 활동은 장병들에게 많은 용기와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전력 강화는 물론 사기 진작과 사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4대 종교 군종 장교들이 자리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교리와 차이점을 알아보며 평소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불교에서는 19년 전 일이니까요. 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먹지 않는다는 건 좀 오해고 오해죠. 먹는데 이제 뭐 가려 먹어라 이 정도고 뭐 많이 고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가려 먹나요? 그러니까 직접 저희 청문회 가요. 4대 종교 군종 장교들은 휴일 종교 활동을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힘든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다가가고 또 자신감을 갖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상대방에 대한 또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종교방송사들과 함께 3년째 군종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도 군 포교를 비롯해 장병들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행사 정말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불교 방송이 계속 이런 군종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이 함께한 군종 토크 콘서트는 군 생활의 고립감과 단절감을 떨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건강한 군 생활을 장려하는 군종 활동이 장병들 사이에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남 화순 운주사 주변에 돈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불교계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인근 주민들은 나주시청 앞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돈사 신축 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사가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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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 허가 불허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의 외침이 간절합니다. 천불천탑과 와불로 유명한 천년고찰 운주사 인근에 돼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스님과 마을 주민들입니다. 돼지 축사 신축이 접수된 곳은 운주사 와불로부터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다도면 방산리 일대. 돈사 신축 허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축산업체 두 곳이 건축면적 8,100평방미터와 4,900여 평방미터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은주사 등 불교계와 주민들은 신축 허가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나주호 돈사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전 주민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운주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화순군 도안면. 그러나 돈사 예정 부지는 행정구역상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논의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도 화순군에서 담당 사장님들 세 분이 오셔서 저희 시에 우려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김선영 의장은 집회 장소를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 절차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도 면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허가가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주사 석불 석탑구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주사는 연간 10여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불교 성지이자 관광 자원입니다. 운주사 측은 대형 축사 신축이 허가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주사는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주사를 더욱더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운주사 근처에 대형 돈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 대형 돈사 신축이 허가될 경우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수영환경 침해는 물론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중일 문화장관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발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러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인천 송도 컨벤시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조와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며 내구성 있는 직물인 삼배를 짜는 전통 기술이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삼배 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포마을 문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평일 공연 관람객이 1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파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직후 1년의 뮤지컬, 연극 유료 관객 정보를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형편마저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것은 불교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3,000배 철야 정진을 했던 거고요. 치료비 1억 6,800여만 원을 모아 일부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전달했던 것입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